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1398년 명홍무 31년 정도전 남은 심효생 박위 유만수의 졸기. 정도전의 자는 종지 호는 삼봉이며 본가는 안동 봉화이니 형부 상서 정운경의 아들이다. 고려 왕조 공민왕 경자년에 성균시에 합격하고 이민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여러 번 옮겨서 통례문 지후에 이르게 되었다. 병오년에 연달아 부모의 상을 당하여 여막을 짓고 상제를 마치니 신해년에 불러서 태상박사로 임명하였다. 공민왕의 친히 종묘에 제양하니 도전이 도를 상고하여 악기를 제조하였다. 예의 정랑 예문 은교로 옮겨서 성균사예로 승진되었다. 갑이년에 공민왕이 흉하여 을묘년에 복원의 사자가 국경에 이르니 도전이 말하였다. 선왕께서 계책을 결정하여 명나라를 섬겼으니 지금 원나라 사자를 맞이함은 옳지 못합니다. 더구나 원나라 사자가 우리에게 죄명을 가하여 용서하고자 하니 그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때의 재상이 듣지 않으므로 도전이 굳이 이를 말하다가 노여움을 당하여 회진으로 편직되었다. 갑자년에 하성젤사 정몽주가 그를 청구하여 서장관으로 삼아 경사에 갔다가 돌아와서 성균 사성에 임명되었다. 정묘년에 외직에 자원하여 남양부사가 되었다. 무진년에 임금께서 국정을 맡게 되며 불러서 대사성에 임명하였다. 여러 번 계책을 올려 밀직제학과 지공글로 승진되고 사막 도제조가 되어 상명, 태일 등 여러 산법을 가르치고 예문제학으로 옮겨서 진맥도교를 지었다. 기사년에 조준 등과 더불어 사전을 혁파하기를 청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름에 삼사우사에 승진되고 중흥공신으로서 중의군에 봉해졌다. 경호년에 정당문학에 승진되고 윤희 이초에 무망한 옥사가 일어나자 도전이 그 의견을 극력 주장하였으나 정몽주가 임금에게 말하여 이 일을 그만 중지하게 하였다. 도전이 계품사로서 경사에 갔다가 신민년에 형벌과 상력의 잘되고 잘못된 점에 관하여 말씀을 올리니 공양왕이 능히 용납하지 못하여 나주로 편직되었으나 임신년에 분리어 올라왔는데 남은 등과 더불어 계책을 정하여 임금을 추대하였다. 임금께서 왕위에 오름에 공운을 책정하여 1등으로 삼고 문화실랑 찬성사 겸 판삼서사사를 가하였다. 또 계품사로서 경사에 갔다가 돌아와서 판삼사사 겸 판삼군부사로 승진되고 삼도 도통사가 되어 진도, 수수도, 경국전, 경제문감을 제작하고 또 악가를 지었으니 몽금척, 수보로, 문덕, 납시, 정동방 등의 곡이 있었다. 정총과 더불어 고려국사를 수찬하였다. 봉화백으로 봉해지고 관계는 특별히 승록대부로 승진되었다. 병자년에 동지고그가 되어 처음으로 초장 강경의 법을 시행하였다. 동지공거가 되어 처음으로 초장 강경의 법을 시행하였다. 정축년에 동북면을 선무하여 주군의 이름을 정하고 공주성을 수축하였다. 무인년 봄에 돌아오니 임금이 맞이해 위로하고 후하게 대우하였다. 도전은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많은 책을 널리 보아 의논이 해박하였으며 항상 후생을 교훈하고 이단을 배척하는 일로서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일찍이 공공하게 거처하면서도 한가하게 처하여 스스로 눈무의 재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임금을 따라 동북면에 이르렀는데 도전이 호령이 엄숙하고 군대가 정제된 것을 보고 나와서 비밀히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무엇을 이름인가? 도전이 대답하였다. 왜구를 동남방에서 치는 것을 이름입니다. 군영 앞에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도전이 소나무 위에 시를 남기겠다고 하면서 껍질을 벗기고 썼다. 그 시는 이러하였다. 아득한 세월 한 주의 소나무 몇만 겹의 청산에서 생장하였네. 다른 해에 서로 볼 수 있을런지 인간은 살다 보면 문득 지난 일이네. 개국할 즈음에 왕왕 치중에 가만히 이야기하였다. 한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곧 한 고조를 쓴 것이다. 무릇 임금을 도울 만한 것은 모의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마침내 큰 공업을 이루어 진실로 상등의 공훈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량이 좁고 시기가 많았으며 또한 겁이 많아서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해쳐서 그 묵은 감정을 보복하고자 하여 매양 임금에게 사람을 죽여 위험을 세우기를 권고하였으나 임금은 모두 듣지 않았다. 그가 찬술한 고려국사는 공민왕 이후에는 가필하고 삭제한 것이 사실대로 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그르게 여겼다. 처음에 도전이 한산 이색을 스승으로 섬기고 오천 정몽주와 성산 이숭인과 친구가 되어 친밀한 우정이 실제로 깊었는데 후에 조준과 교제하고자 하여 세 사람을 참수하고 헐뜯어 원수가 되었다. 또 외조부 우연의 처부인 김전이 일찍이 중이 되어 종수이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여 딸 하나를 낳으니 이가 도전의 외조모이었는데 우연보의 자손이 김진의 인척인 이유로서 그 내력을 자세히 듣고 있었다. 도전이 당초에 관직에 임명될 적에 고신이 지체된 것을 우연보의 자손이 그 내력을 남에게 알려서 그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원망을 쌓아두더니 그가 뜻대로 되매 반드시 현보의 한 집안을 모함하여 그 죄를 만들어내고자 하여 몰래 거정 등을 사주하여 그 세 아들과 이승인 등 5인을 죽였으며 이에 남은과 더불어 어린 서자의 세력을 믿고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여 종친을 해치려고 모의하다가 자신과 세 아들이 모두 죽음에 이르렀다. 남은은 본관이 진주 어령이며 금교 시중 남을번의 아들이다. 공민왕 가빈년에 성균시에 합격하고 패왕 경신년에 사직단직에 임명되었다. 을축년에 왜구가 삼척군에 침공하니 성이 작고 또한 위태함으로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남은이 자천하여 가게 되었다. 이에 삼척군에 도착하니 왜구가 창졸이 이르는지라 남은이 성문을 열고 기병 10여 명을 거느리고 졸지에 쑥 나가서 공격하니 왜구가 패하여 달아났다. 이 사실이 위에 알려져서 사복정의 관직으로서 불려 돌아왔다. 무진년에 임금을 따라 위화도에 이르러 조인옥과 더불어 군사를 돌이키려는 의논을 올렸으며 또 비밀히 임금으로 추대하기를 모의하였으나 임금께서 엄숙하고 근신하신 이유로서 감히 말을 내지 못하였다. 이에 돌아와서는 비밀히 전하에게 말하니 전하께서 말하지 말도록 경계하였다. 기사년에 응양군 상호군 겸 군부 판서에 임명되고 경호년에 공양왕이 참소를 믿고 의심하고 시기하여 이리 또한 예측할 수가 없게 되니 전하께서 이에 남은을 불러 평소부터 진심으로 붙쫓는 사람들과 더불어 비밀히 임금을 추대하기를 의논하게 하였다.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판중추원사에 임명되고 분이 좌명개국공신의 칭호를 내리었다. 여러 번 천직되어 참찬문화부사 겸 판상서사사 우군절도사
예까지 이르렀다. 정축년에 의성군에 봉해졌다. 나무는 천성이 호탕하고 비범하여 금속이 없었으며 어릴 때부터 기이한 계책을 좋아하였다. 개국할 즈음에는 공이 상등의 반열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배운 것이 없어 식견이 우매한가 때문에 강씨가 적통을 빼앗으려는 계책을 찬성하여서 드디어 정도전 등과 더불어 국군을 마음대로 하여 종친을 제거하고자 하다가 마침내 화에 미쳐 죽게 되니 나이 45세였다. 아들은 4사람으로 남경수, 남경우, 남경복, 남경지이다. 심효생은 본관이 순천 부유이며 지금주 신일립의 아들이다. 패왕 경신년에 성균시에 합격하여 개해년에 을과에서 제2인에 올라 당후관으로부터 관직을 오랫동안 하여 장령에 이르렀다. 대대로 전주에 거주했던 때문에 평소부터 임금에게 마음을 두어 개국공신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중승에서 외직으로 나가 경상도 안무사가 되었다가 중초원 부사로 승진되었으며 또 경상도 도관찰사가 되어 병기를 제조하니 사람들이 그 정교함을 칭찬하였다. 벼슬은 예문관 대제학 부성군에 이르고 나이는 50세였다. 아들은 심도원이다. 박위는 본관이 밀양이다. 처음에 공민왕에게 벼슬하여 패왕 때까지 이르렀는데 중앙과 지방관직에 두루 벼슬하여 재능으로서 칭찬을 받았으며 김해, 진주, 계림, 영흥이 모두 그의 지내온 고을이다. 여러 번 왜구를 공격했으므로 국가에서는 그가 장수의 지략이 있음을 알고 여러 번 천직하여 밀직부사에 이르렀으며 나가 합포를 지켰는데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대마도를 쳐 부수었다. 임금이 왕위에 오름에 박중질 등이 체포되어 공사가 그에게 관련되므로 대간이 연달아 소를 올려 극형에 처하도록 청하였으나 임금께서 변명하여 구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참찬 문화부사로 승진되어 금군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여러 왕자들이 그를 부르니 갑사를 거느리고 대궐문에 나가서 어정거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아들은 박기이다. 유만수는 본관이 문화로 우부대연 유총의 아들이다. 공민왕 때에 보마배 행수가 되었으며 계면년에 장군에 임명되어 여러 번 천직하여 밀직부사에 이르렀다. 정사년에 임금을 따라 풍해도에서 왜구를 쳤다. 무진년에 임금을 따라 위화도에 이르렀다가 군사를 일으키자는 의논에 참여하여 돌아와서 지문화에 임명되니 회군 공신이라 이끌어졌다. 경호년에 문화평리에 임명되고 신미년에 응양군 상호군으로 겸직되었다. 임금이 왕위에 오름에 원종 공신이라 이끌고 상위문화부사에 임명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그 아들 유원지를 거느리고 이르렀으나 진퇴를 알지 못하여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아들은 3사람이니 맏아들은 곧 유원지이고 다음 아들은 유은지와 유연지이다. 경자년은 1360년이고 선왕은 공민왕이고 이단은 불교를 말하고 장자방은 장량이고 갑인년은 1374년이며 전하는 태종을 말하고 경신년은 1380년 당후관은 중초원 정칠품벼슬이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기사 세번째 기사 남제가 화를 면하다. 난을 평정하고 내린 교지 정당문학 남제는 남은의 형이다. 일찍이 명령을 받들어 송악에 도사하다가 병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여러 왕자를 아련하였으나 같이 죄에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라 우리 전하가 말하였다. 남제는 평소에 남은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했으니 연관시켜 미치게 할 수 없다. 임금이 이에 교지를 내리었다. 홍무 29년 1396년 6월 11일 황제가 내사 양천목 송패라
왕예와 상보시승, 우우 등 관원을 보내어 정도전을 독촉하여 오도록 유시했는데 이때 도전이 바야흐로 고창증을 앓아서 일어나지 못했으며 또 홍무 30년 4월 17일에 예부의 자문에 삼가받던 황제의 칙지에 의하면 그 내용에 지금 조선국왕이 임용한 문인 정도전이란 사람은 왕의 보좌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왕이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화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였다. 삼가 고유가 친절하심을 받자와 장차 파견하고자 하였으나 도전이 병이 아직 낫지 않으므로 그대로 있게 되었다. 지금은 병이 나았으므로 장남 이방가가 나에게 고하기를 도전을 마땅히 보내어 경사에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도전이 그 말에 원한을 품고 이에 삼군 절제사 남은과 소남 방석의 처부인 심효생과 인친 장지화 등과 몰래 모의하여 소남 방석의 세력을 믿고 방과 등을 해치고자 하여 사직을 거의 위태롭게 할 뻔했으나 오히려 천지와 조정의 도움에 힘입어 이미 죄에 복종하여 차명을 당하게 되었다. 지금 장남 방과는 성품과 행실이 순수하고 건신하며 뜻은 충효에 있으므로 마땅히 세자가 될 만하다. 또 대소신료들이 전부 말을 올려 청하니 홍무 31년 8월 27일에 종묘에 고하고 세워서 후사를 삼는다. 군치는 반역할 수 없어서 죄인이 복제되고 척사가 이미 정해짐에 사직이 안녕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리를 평정하고 세자를 세우는 초기에 있어서 마땅히 은혜를 미루어 죄인을 용서하는 언전을 보여야 될 것이니 도전의 당렬을 제외하고는 홍무 31년 8월 27일 이른 새벽 이전에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사형, 교형 이하의 죄는 모두 사유 면제하게 한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상상군 강계곤과 정도전의 아들 정진 및 그 일당을 순군옥에 가두다. 상상군 강계곤, 순영군 지, 보성군 오몽을, 지중추원사 정신의, 대장군 강택, 정도전의 아들 정진과 그 당렬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귀군 왕조와 그의 아우 왕관이 죽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조사이 이염 등을 옥에 가두고 정진 등을 충군하고 이조 등을 귀양 보내다. 전 첨절제사 조사이 3사 우복야 이염 완성군 200류 이조의랑 이조를 순군옥에 가두고 정진과 간택을 전라수군에 충군하고 대장군 한규, 손원만, 송천우를 경상수군에 충군하며 사복경, 이복염과 장군 임득방 등은 강원수군에 충군하고 전 장군 하승혜를 풍해수군에 충군하고 목인의 박미, 이천우 등은 청해수군에 충군하며 이조를 흥덕진으로 강계곤을 각산으로 정신이를 영해진으로 오몽을 이산진으로 장군 조홍과 전장군 이등을 순성진으로 군자감 김우와 예빈 소경 봉원량을 남포진으로 귀양 보내고 김사행과 조사이 등 21인을 사유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서쪽 침실로 옮겨 거처하니 병이 조금 차도가 있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교서감 유 2명과 감승 장윤하를 순군옥에 가두었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9월 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해가 오색을 띠고 금성에
금성이 낮에 나타나고 밤에는 유성이 규성, 화성에서 나와 누성의 분야로 들어갔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9월 1일 계유 두 번째 기사. 세자에게 명하여 동쪽의 침실에 들어가게 하였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9월 1일 계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수정 포도를 먹고 싶어 했는데 경력 김정준이 바치다. 임금이 수정 포도를 먹고 싶어 하여 조순을 명하여 세자와 여러 왕자에게 교지를 전하였다. 나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므로 영자가 그려서 사모하게 되는데 내가 비록 쇠약하나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너희들은 다행한 편이다. 지금 병이 오래 낫지 아니하여 수정 포도를 먹고자 한다. 세자와 여러 왕자들이 모두 소리를 높여 울면서 즉시 상림원사 한간에게 명하여 유후사와 기내 좌도에 널리 고하였는데 경력 김정준이 산 포도가 서리를 맞아 반쯤 익은 것을 한 상자 가지고 와서 바치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였다.